하도 이념 이런 거 좋아해서요. 저도 이념 그런 거 하나 보시나 무슨 리즘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먹사니즘. 네, 먹사니즘은 근데 좀 약간 좀 없어 개념이 보이죠? 좀 좁지 않나요? 좁죠. 그죠? 먹고 사니즘의 네. 이제 준말인데 먹사니즘. 기능적이고 물질적이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했는데. 그래서 약간 물신숭배 같은 느낌? 잘사니즘으로 바꿨습니다. 잘사니즘이 있잖아요. 그 화이트헤드가 네. 아주 대단한 철학자죠. 20세기. 예,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예. 분이죠. 그 양반이 인간의 이성의 기능은 세 단계가 있다. To live, 사는 거. 그 다음에가 to live well,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to live better, 더 잘 사는 거. 사는 거. 그런데 이성이라는 게 수학적인 머리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진시키는 거. 잘 사는 거. 근데 여기 그 잘사니즘인가? 네, 목사니즘, 잘사니즘. 잘사니즘 보면서 이거 저 화이트헤드 말 같은데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나중에 더 잘 사니즘으로 가야 돼. 더 잘 사는 과정. 제가 그 출처를 솔직히 밝히면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먹고 있었어요. 사니즘. 그래서 한 글자 뺀 거예요. 먹사니즘이. 고자 뺀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부족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네. 잘사니즘. 예. 근데 이제 잘사니즘은 먹사니즘보다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느낌상. 같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사니즘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네. 잘사니즘은 약간 인문적인 보통 우리가 인문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제가 그래서 느낌이에요. 그 구분을 했는데요. 먹사니즘은 채소 생존에 관한 거예요. 기본. 그렇지. 기본 뭐 생존에 관한, 기본 화이트헤드 생존에 관한 그래요. 거고, 예. 기본 생존에 관한 거고, 그래서 고통 없는 삶, 약간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근데 잘사니즘은 좀 단계를 높여서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죠. 행복한 삶, 단계가 좀 높게. 자부심을 그거는 느끼는 약간, 삶. 약간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좋은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쁜 이유가 네. 이제 미시적으로 작은 문제들도 많지만 대통령은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우선 수출이 엄청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작년에 무역 흑자 났다고 그러지만 그 수입이 줄어서 흑자 난 거고 수입이 줄면 그 다음 시기에 수출이 또 더 줄어요.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수가 부진합니다. 지금 그게 제일 35개월 문제죠. 이상 계속 내수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세 번째는 이 부자 감세 해줘가지고 균형 재정한다고 그랬는데 엄청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나라빚이 세수 결손도 나고 100조가 늘어났어요. 예,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습니다. 불경기라서 국세 수입은 안 느는데 안 그래도 그걸 감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령으로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몇십 조씩 해마다 적게 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우선 수출 안 되는 거는 정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내수가 안 좋은 거는 불경기인데 정부 지출이 줄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 지출이 줄은 이유가 이게 부자 감세 때문에 불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 이게 세 개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맞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진단하시죠. 그러면 우선 뭐부터 제일 먼저 손댈 수 있을까요? 대책은 원인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대외 여건은 우리 마음대로 쉽게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힘으로 뭐 바꿔가지고 갑자기 경제 용토를 늘리거나 대외 여건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가 많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수 문제입니다. 내수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 교정할 여력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안 하는 거죠. 그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책 한 권 보면 제일 위험하다면서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죠.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네, 안 그러니까 읽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권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방임, 방치. 근데 실제로 시장이 방치돼 있어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근데 시장과 분리된 정부,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 문제는 지금 상당한 여력이 있어요. 그 해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네, 하시겠다. 그거부터 해야죠. 그럼 지금 자영업이 지금 뭐 요식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 국내 여행 관련 각종 그 업종들 이런 데가 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여력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된 겁니다. 네, 일단 이걸 복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정부 역할은 원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사회교과서.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 예. 생산, 소비, 조정. 예. 이 역할이 있는데 조정을 하는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고 부채질을. 해야 되는 받쳐주고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사실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떼버리니까 정부 지출이 줄어든 데다가 사실 얘를 역할을 안 해버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더 줄어요. 더 줄이니까 더 떨어져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교정을 해줘도 상당 정도 개선될 겁니다. 성남에서 뭐 이렇게 행정